저는 그 비욘드에서 일하고 있는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거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게 그 뽀로로랑 타요를 만드는 그 일을 오랫동안 좀 해오면서 제가 또 프로듀서로서 해왔던 그 일들을 여러분이랑 한번 좀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좀 여러분들 나누려고 좀 강의를 준비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40분 정도에서 50분 사이 요 정도로 준비를 한 강의라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5분에서 10분 정도는 여러분 질문이나 궁금한 것들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그 2000 몇 년이야? 2002년부터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운 좋게 애니메이션 기획 PD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한 번도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쭉 지금까지 계속 애니메이션 쭉 지금까지 기획 프로듀서 일만 해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금 다양한 작품들을 좀 겪게 되었는데 아이코닉스라는 회사에서 2005년부터 제가 2019년까지 일을 했고 최근 2020년에 제가 이제 거기 나와서 그 아이코닉스 대표님의 투자와 좀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새로 좀 회사를 설립하고 또 타요 같은 거 외에도 좀 새로운 작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또 지금 실제 이제 제 제작을 좀 하면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제 제 왼쪽에 저 그림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필름그래피가 울긋불긋하죠,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 다 애니메이션을 뭔가 업으로 삼고 뭔가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는 반드시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애니메이션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제가 처음에 만들고 싶었던 애니메이션들은 이런 작품들이에요. 혹시 여기 아까 신입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절대 모를 거라 생각하는데 아는 게 있을까요? 에이스도 아세요? 네. 이 아다치비추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만화책 지금은 다 웹툰 보지만 그때 만화책이죠. 제가 이제 80년대 학교를 다녔으니까 침대 밑이 다 만화책이었어요. 몰래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혹시 아세요? 자이언트로그라고 이것도 그 요코하마 미치테루라는 일본 그 작가의 그 작품인데 그 일본 버블 시대에 나온 그 오리지널 그 비디오거든요. 정말 퀄리티가 이거 보고 물론 예방기록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이걸 보고 좀 진짜 와 저런 작품 내가 죽기 전에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거는 아세요? 네, 그냥 이것도 안노 그 가이낙스 이거는 혹시 우리나라에서 방송도 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마법소녀 리나라고 해서 방송을 했고 얘는 모르시죠? 네 이거는 진짜 그 슈퍼로봇물인데 진짜 5살 때 저가 콤바트라고 이러고 5대 그 기체가 합체하고 로봇이 되는 저런 로봇뷰가 많이 유행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좋아했던 작품들을 늘어났고 저도 이런 거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동, 재미, 눈물 이런 것들을 저도 제가 하는 작품으로 여러분들 같은 또 아니면 또 이렇게 그 제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오, 네네네. 얘는 아시는 분 계세요? 얘는 좀 한 분? 혹시 테릭스 원장 두 분? 세 분, 네. 네분 5분, 네. 얘는 조금 알죠? 얘는 아무도 모르죠? 되게 이제 정확하게 망했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망했어요. 제가 27살 때 저희 대학원 선배가 만든 조그만 회사에 이제 PD로 들어가서 같이 이제 스타트업이죠. 그때 지금으로 치면 같이 이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그때 그 KBS에서 투자도 받고 그때 이제 1등이 그때는 KBS가 투자를 할 때 그 자기네 그 채널에서 틀 작품들을 투자를 할 때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등이 되면 기획서를 내가지고 1등이 되면 그 전액 투자를 했고 26편 2등이 되면은 3편에 대한 그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세 편을 틀어보고 방송이 그 반응이 괜찮으면 이제 투자를 하는. 근데 그때 1등이 아이코닉스에서 만들었던 수호전 미셸이라는 작품이었고 2등이 제가 그때 같이 했던 트라이킹덤이라는 작품이었는데 둘 다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정말 일을 그만둬야 하나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제가 운 좋게 어쨌든 제가 올해 일했던 아이코닉스에 들어가게 돼서 처음 만들었던 작품이 태극선점이라는 작품이었고 얘가 그래도 조금 잘 됐어요. 도에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랑 그 슬램덩크 만들었던 마치 또 그쪽이랑 같이 일하게 된 기회도 없게 되는데 어쨌든 이걸 좀 만들어서 조금 잘 돼서 하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다가 궁지에 몰려서 안 되게 된 게 사실 이런 작품들이에요. 제가 그 타요를 시즌 1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만들고 있고 뽀로로 제가 시즌 3부터 내가 6까지 아마 제가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 어쨌든 이걸 만들어가지고 엉뚱하게 흥하는 바람에 제 필모그래피는 아까 그 에반게리온이나 뭐 자이언트로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로 막 가득 차는 20년 동안 계속 타요 뽀로로 막 이런 것만 만들고 왔어요. 뭐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어쨌든 제가 처음 꿈꿨던 거랑은 좀 달랐던 거죠. 사실 강의를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세상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누구나 계획은 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지만 또 계획대로 안 된다고 그만두면 포기할 건 없다. 왜냐면 제 마지막에는 최근에 또 그래도 제가 아까 만들고 싶었다고 했던 그런 작품들과 좀 비슷한 궤에 있는 플라워네 같은 작품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또 저 나름대로는 또 재밌는 좀 일들을 좀 겪었던 일이 있고 또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회사를 만들게 될 거라고 저는 정말 평생 월급 받고 그냥 PD만 하다가 그냥 이게 작품 만들다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제 계획에 전혀 없던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작품을 또 하고 제가 원하는 작품을 하려다 보니 회사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요새 갑자기 제가 어쩌다가 또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선택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또 제가 진짜 원하는 걸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좀 설명 좀 드렸고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지금부터 이 시계 바늘을 영화 보면 좀 너무 클리시긴 하지만 거꾸로 돌려서 2009년? 2008년 지금 몇 년 전이죠? 지금 몇 년도야? 2024년도 16년 전으로 시계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태극선점으로 딱 만들고 방송을 해서 잘 됐는데 뭔가 내 작품 같지 않고 근데 또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 게 재밌긴 한데 이걸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 제 회사를 휴직을 하고 뒤통수 얘기하고 저 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휴직을 좀 하면서 뭐 쉬어라 내가 힘들다 보구나 해서 휴직을 하고 한 6개월 쉬고 다시 이제 복직을 애가 그때 2살인가 그래가지고 복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직을 하고 이제 돌아왔더니 갑자기 나한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갑자기 난 텍스처는 그래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좀 더 하이테크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이걸 만든 거야. 뽀로로도 있는데 뭐하러 또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싫다고 타지 않겠다고 타지 않겠다고 아주 극렬히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죠. 직장인에게 그런 게 허용되나요? 여러분 직장인 싫다고 일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없죠. 네, 그냥 다 알고 하는 거긴 하지만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기획자로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16년 전 저라고 생각하고 그런 고민들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제 고민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뭘 만들어야 되나. 뽀로 같은 거 있는데 이미 일단 뭘 만들어야지 또 애들이 좋아할까 이런 것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들 과연 뭘 만들면 좋아하긴 할까? 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고 유아도 애들이 뭘 알긴 알까? 얼마나 알까? 정말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좀 이렇게 용기를 줬던 게 루피 아세요? 그죠?
자막 요새 사실은 요새 너무 전방 루피가 떠버려가지고 이 루피 하면 다들 자막 얘기를 하는데 3, 4년 전만 해도 루피 하면은 다 이 정도 나이 또래 루피 하면 어떤 원피스 루피가 보통 나오죠. 원피스 루피가 나옵니다. 이 전방 루피가 인기를 끄긴 하지만 이렇게 될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는 이 루피를 뽀로로에서 다룰 때 절대 뭔가 남을 해하게 하거나 이것도 안 되는데 갑자기 막 무슨 눈을 찍고 나오고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 아니 그만큼 또 시장이 원하는 게 좀 다양해진 거긴 한데 어쨌든 루피 하면은 이런 어린아이들은 이런 분홍색 비버 소녀 얘기를 하지만 20대 쪽에 가면 다 이제 해적왕 그런 제가 사실 좋아했던 루피는 사실 이쪽 루피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비록 그 유아동들의 루피와 지금의 유아동 루피가 아니죠. 예, 전 루피가 되었지만 유아동들이 좋아하는 루피와 내가 좋아하는 루피는 좀 다르지만 근데 루피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나는 같구나. 뭔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걔네들이 좋아하게 뭘 만들 수 있다면 걔네들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루피에게 뭔가 마음을 주고 뭐 진짜 팬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 좀 이렇게 모를지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좋아할까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고민인 거죠. 그때 또 제가 이제 제 눈을 사고 잡은 게 이거 아시나요? 다 아시죠? 포켓몬 너무 잘 아시죠? 포켓몬 게임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이것도 제가 거의 고등학교 때문에 대학교 그럴 테니까 진짜 엄청나게 오래됐죠. 게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영화 안무까지 진짜 미드믹스로 너무 유명한 포켓몬스터. 혹시 이거 누가 만든지 아세요? 다 이제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본 분이 만든 건 아닌데 누가 만든지 모르세요? 뭐가 제일 처음인지 아세요? 어떤 미디움이? 만화 게임이죠. 이 게임을 만든 분이 카지미 사토시라는 일본의 게임 개발자입니다. 뒤에 사진에서 보시는 그분 진짜 실제 그런 모습인데 약간 포스가 예사롭지 않죠? 이분이 사실은 어렸을 때 대인관계 좀 장애를 가지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좀 사회생활이 힘든 자폐증과 비슷한 정신병인데 이거를 알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분이었대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대기업을 다니는 분이었는데 일부러 이 애를 잘 키우겠다고 도쿄에서 이사를 해서 근교로 이사를 해가지고 아치다라는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살았다 한 번 봤을 때 얘를 좀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고 하는 거 잘 적응 못하니까 도시생활 적응 못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혼자 있는 시간 대부분을 마치다라는 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이름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산과 들이 있고 그런 빌딩 속과는 좀 거리가 있는 곳이겠죠. 그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쏘다니면서 곤충 관찰과 채집에 열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몹쓸 재현을 그냥 하나 하면은 이런 일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제 얘가 아마 엄청나게 곤충 채집에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 뭔가 하나에 굉장히 몰입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거의 몰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곤충도 많이 모아서 표본도 많이 만들고 책도 많이 샀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많이 보고 많이 읽고 실제 그걸 관찰도 하다 보니까 지식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고 이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남자 하나가 투구벌레를 딱 들고 있고 반대쪽 남자 하나는 장수풍뎅이 딱 들고 있고 서로 얘가 가지고 있는 곤충이 더 세다고 막 얘기해요. 야, 얘가 얼마나 센 줄 알아? 얘는 지금 자기 이 뿔 봐봐, 뿔 가지고 너 지금 다 죽어. 야, 얘는 날 수 있거든? 막 싸우고 있던 거지. 막 싸우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이렇게 있던 우리 타지리가 갑자기 아니야, 그건 틀렸어. 장수풍뎅이는 자기 몸에 10개밖에 들지 못하고 그 나에게는 날아가야 10m도 달지 못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승부를 이러는 거. 모르는 거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궁금한 우리 집에 가볼래? 이러면서 막 이런 걸 했겠지. 그래서 탁 얘를 데리고 신기하니까 집에 탁 갔더니
얘가 잡은 곤충 표본들이 막 벽에 막 가득하고 책들이 막 있고 그리고 심지어 막 하나 줘. 이거는 뭐 밤샘 나비인데 나 이거 6개 있거든 하나 가지고. 그리고 뭘 물어봤는데 다 알아. 곤충에 대해. 갑자기 얘가 아싸해서 학교에 곤충 박사로 핵인싸가 돼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곤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걔한테 물어봐요. 다 안다. 걔가 이제 이분도 똑같은 경험을 저랑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프리그라는 게임에서 입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 개발자로 이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게임을 만들어라 라는 이제 회사의 그 지시? 임무를 받은 거지. 뭘 만들어야지 궁금했을 때 자기가 그럼 어렸을 때 내가 뭘 그 나이 또래 때 뭘 지었지 떠올렸더니 이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포켓몬스터. 여러분들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시겠지만 그 포켓몬을 몬스터볼로 채집을 하고 마치 곤충 채집하듯이 포획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서로 배틀도 하고 또 그런 그 몬스터들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또 자랑하기도 하고 교환도 하고 교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게임에 재현한 게 포켓몬스터 그때가 지금 이런 것처럼 사실은 포켓몬스터 하면 게임 하면 왠지 뭐 하버드 대학교 게임학과 수석 졸업생이 만든 겁니다. 심지어 아까 그 타지리는 어렸을 때 병까지 있어서 보통 사람들보다도 좀 더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임 안 돼요. 지금 보면은 막 되게 막 타이도 막 대단하고 뽀로로고 막 다시 못 만들 이렇게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이야기나 작품들은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도 저도 그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자신을 묻게 됩니다. 그래 나도 한번 그럼 내가 4살 때 5살 때 뭘 좋아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자. 그래 나도 타지기처럼 한번 그걸 재현을 해보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4살 때? 뭐 엄마가 얘기를 해주긴 해. 야, 네가 그때 뭐 자전거를 타고 어디 나갔나? 그랬더니 내 자전거 좋아했나? 기억이 안 나. 한 6, 7살 때 기억이 나네. TV 앞에 앉아가지고 독수리 용제 뭐 이런 걸 보고 있었던 기억은 나는데 4살 때 기억이 안 나는 게 큰일 났다. 나는 나갈 운명인가 보다. 기억이 안 난다. 어떡하지? 근데 이제 그때 제 옆에 있었던 그 애가 지금은 얘는 그때 없었죠. 근데 얘가 이제 그때 있었는데 그때 걔가 2008년이니까 2살? 3살이었어요. 이제 좀 걸어 다니고 말하고 좀 그렇다 다니셨어요. 얘다 얘. 얘를 내가 마치 내가 예전에 나를 돌아오면서 얘를 관찰하자. 얘를 관찰하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고2가 됐습니다. 얘를 관찰하자. 그래서 얘를 정말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얘를 들어서 같이 그 얘한테 회사에서 뽀로로 소파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거기 앉혀놓고 저도 소파 좀 TV를 계속 봅니다. 짱도 있고 그때 뭐 했던 별의별 반응. 이걸 이해할까? 이걸 무서워? 이걸 있네? 근데 이걸 무서워하나? 이걸 무서워하지? 내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이런 것도 무서워. 물론 뭐 좀 되게 일반화시키기 뭐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걸 대체하기엔 충분한 표본에서 표본이가 좀 근데 어쨌든 거의 그 주말 내내 팀러스 보고 다 별의별 걸 다 봤어요. 같이 보면서 의외로 되게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이런 거를 애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도 무서워하고 이런 것도 재밌어하고 지루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고 누가 보면은 되게 자상한 아빠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죠. 정말 철저하게 실험주의 정신을 가지고 했고 그래서 역겹다가 일어나서 저희 집은 2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얘를 너무 이렇게 막 돌렸더니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저희 집 2가지가 없어요. 소파와 TV가 없습니다. 네. 얘가 너무 TV 중독이 돼가지고 집에만 오면은 소파에 딱 앉아서 TV만 보는 거죠. 이거 막을 방법이 왜냐면 놔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TV랑 소파가 없어요. TV랑 소파 없이 거의 한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TV 산 지 얼마 안 되죠. 최근 이사한 TV 샀고 TV가 샀고 그랬더니 또 주변에서 비난을 하죠. 저희 애 있는 친구들이 우리 집에는 네가 그 타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맨날 지금 TV만 보고 있는데 니네 집은 TV도 없애고 뭐 이런 게 어딨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이게 자연스럽게 제 나름대로 어쨌든 제 마치 어린 시절 복귀하듯이 타깃 이렇게 애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개인의 경험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찾은 게 숫자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숫자가 말하는 거를 들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해야 돼요. 숫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숫자를 이해하려면 뭐냐면 통계와 여러 가지 그런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오늘 사실 이 강의 원래 50분짜리였는데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 당시에 2009년도 8년도 당시에 그 뽀로로 왕구 중에 그 가장 많이 팔리고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팔린 왕구가 뭘까요? 버스! 무슨 버스? 근데 또 버스 뭔가 되게 이 앵글가 잘 짚으시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버스 이거 아마 다 보시면은 왠지 자기 어렸을 때 지금 또래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노란색 버스인데 이게 뭐 별것도 없어요. 이 위에 버튼 같은 거 누르면은 반짝반짝 작은 별 멜로디 같은 거 나오고 A, B, 숫자 1, 2 소리 나고 이 안에 있는 것도 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상반신밖에 없는 애들이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은 이 금형은 이 안에 있는 것만 바꾸면 홀리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서 이런 똑같은 제품이 사실은 다양한 작품들의 캐릭터로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얘가 압도적으로 뽀로로 왕 중에 높고 오래 팔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거 뽀로로 나와요? 안 나와요. 요새는 나와도 안 팔리는데 토버스 같은 거 뭐 해가지고 자동차 막 로봇 주차장 나 병신하고 때려부시고 해도 살까 말까인데 얘 나오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그 순위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뭐가 좋냐면은 저희처럼 대부분 애니메이션이나 왕구회사 아니면은 캐릭터 회사가 있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익을 얻는 방법이 라이센싱을 통해서 수익을 얻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캐릭터를 쓸 수 있는 권리를 각각의 제조사나 판매사한테 주고 거기서 이제 로얄티라는 개념으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분야의 그 상품들의 데이터 판매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걸 정확하게 몇 개 팔리는지 계산을 해야지 우리가 그걸 얼마를 받아야 될지 산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구나 이런 데이터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요새는 뭐가 많이 팔리는구나 어떻게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가 다 정리했어요. 완구 데이터들을 다 정리해왔더니 묘하게 상위권에 대부분 자동차예요. 포크레인, 뽀로로 포크레인. 뽀로로 포크레인 왜 나와? 뽀로로 주차장 놀이. 무슨 주차장 놀이? 근데 이게 많이 팔려요. 근데 그 뽀로로 인형보다 거기서 이사들 아이들은 자동차를 좋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운전하는 승용차보다는 어떤 차? 그치 뭐 그런 어린이집 차도 아니에요. 왜냐면 쉽게 탈 수 없는 차. 그렇죠. 쉽게 볼 수 없는 차. 경찰차 쉽게 탈 수 없죠. 타면 안 되죠. 타면 뭔가 이상하죠. 타본 적 있어요? 그래서 네. 소방차 옛날 때 소방차 윙 보면 막 우리 옛날 때 창문 열고 막 그죠? 소방차 막 출동하는 거 보려고 그런 차들. 공사장 가면 막 포크레인 막 덤프트럭 실는 거를 보면은 하서 보고 있고 일반적인 차는 판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들을 좋아해요. 기차도 좋아했어요.
근데 요새 또 기차가 너무 흔해서 안 돼요. 왜 심지어 비행기도 안 돼요. 비행기도 많이 타니까. 약간 그런 환상들이 좀 경찰차 이런 거 확실하죠. 내가 경찰이 되기 전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버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버스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 이런 표현이 어떨지 비웃었어요. 업계분들도 사실은 자 무슨 아이코닉스가 포로 잘 되니까 이제 뭐 아무거나 갖다 만들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하나 이런 정말 얘기까지 듣고 자동차로 무슨 뭐 그때 카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또 그것도 있었다. 여러분 디즈니 샵 가본 적 있어요? 디즈니 스토어? 디즈니 스토어에 가보시면 그 시즌별로 제품들이 바뀝니다. 그 새로운 픽셀 작품 나오거나 디즈니 작품 나오다가 매달 싹싹 바뀌어요. 근데 정말 바뀌지 않고 한 자리를 꼭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죠? 카예요, 카. 카는 디즈니 스토어에 거의 고정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토이스토리 2, 3 그리고 뭐 인크레더블 소편들이 나온 데까지 거의 20년 걸린 거 알죠? 제일 먼저, 제일 빨리, 제일 많이 소편이 나온 작품이 뭔지 알아요? 픽사 분명히 카예요, 카. 카는 3까지 엄청 그래 빨리. 왜? 그리고 심지어 그 카는 그 토이스토리 다른 작품들은 되게 다양한 감독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카는 그 토이스토리 처음 만들었던 그 픽사를 세웠던 존 레스터가 세 작품을 다 감독을 했어요. 왜? 수익에 그만큼 큰 영향을 준 작품이었기 때문에 직접 감독을 했고 소편도 계속 만들어요. 박스 오피스는 엄청 떨어져요. 근데 계속 만들어요. 왜? 반구가 많이 봐요. 어쨌든 그래서 버스를 만들었을 때 되게 그 반대라기 뭐 좀 우려와 그런 걸 많이 샀죠. 뭐 표정이 나오냐 제가 그리고 뭐 눈을 어디다 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감정 표현이 되냐 안 되냐부터. 근데 여러분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오히려 방금 이런 인사이트를 못 찾고 뭘 만들을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만들면 재밌겠다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위험한 거지. 이미 다 저런 검증하고 시장 분석하고 나름대로 어떤 타깃 분석해서 찾았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기호를 찾아내면. 사람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는데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이 뭘 만들면 좋아하겠다는 분석 맞췄다면 그걸 어려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들었더니 지금 15년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운 좋게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됐고 어쨌든 그래도 자동차 주인공을 만들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애들이 좀 더 자주 못하는 그런 버스를 주인공을 만들자. 근데 뭐 지금은 뭐 경찰차 다 나왔죠. 지금 그런 인사이트들이 다 이제 그때는 이제 좀 흔하지 않았죠. 이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가 좀 공론화된 거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쨌든 이런 걸 만들었고 이거 이제 막 자동차를 주인공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까 고민합니다. 이걸 뭐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주인공을 몇 명을 할까 막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또 마침 좋았던 게 좋은 선배가 회사에 있었죠. 저희는 뭐가 있었죠? 뽀로로가 있었어요. 뽀로로 가사에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뽀로로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자, 이게 소리 나오나요? 네. 한번 그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만들면 그 아이들이 좋아할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가사를 혹시 우리 아시는 분들은 이해해서 아시죠?
세 가지. 친구를 모으라. 네네네. 또 하나 나왔어. 정답이십니다. 친구들 모으라. 또 노는 거. 그거 네,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두 가지 나왔어. 또 손가락이 아프네. 또 뽀롱뽀롱 방법. 뭐 그것도 분명히 뭔가 먹히는 게 있었겠지만 제가 이게 핵심 중에 하나는 아니고 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뭐지? 언제나 즐거워. 노는 게 이제 처음 나오죠. 항상 그 핵심 맨 처음에 나오는데 두 갈씩이요. 뽀로로 가사는 두 갈씩이었던 거죠. 그래서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아이들은 노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혼자 노는 거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놀 때 어떻게 노는 거 좋아해요? 막 지루하고 재밌게 저는 제가 나는 이 작품을 통해서 타율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치 자기 친구들이랑 진짜 즐겁게 노는 것 같은 경험을 작품을 통해서 애들한테 제안해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나도 노는 게 좋아요? 네.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애들뿐만 아닙니다. 네. 노는 걸 노는 거 싫어하는 누가 어딨어? 평생 물고 먹고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뭐 나라 돌아다니면서 좋아하는 음식 먹고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게 제일 재밌지. 맨날 홈탑에 앉아가지고 뭐 이거 잘했니 못했니 뭐 이거 수정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거 재미없잖아. 다 사실은 그런 생각 아닐까? 저도 노는 거 좋아해요. 아이들은 더해요. 그래서 제가 그 타율을 만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고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이제 막 주먹 구구식으로 사실은 실제 그래요. 제가 이제 와가지고 그게 타겟 분석이다, 시장 분석이다, 목표 설정이다, 정보 수집이다, 전략 설정이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멋있게 써있지만 현실에서의 그 모습들은 절대 멋있지 않아요. 방금 본 것처럼 막 이게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뭐 애랑 같이 TV 보고 있는 게 무슨 타깃 분석이라고 누가 봐줘? 멋있잖아. 목표 설정, 시장 트렌드. 근데 현실에서 그런 모습들 절대 멋있지 않아. 여러분 일하는 거 멋있어요? 회사에서? 뭐도 없어.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진짜 뭐도 없어요. 하지만 그 멋없는 밖에서 보면 애니메이션 만든다고 되게 맨날 재밌고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들은 원래 그래요. 원래 모든 게 다 그래요. 겉에서 보고 멀리서 보고 멋있어 보이고 사실 되게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예를 들면 주식 상상 부동산 상승 목선도 멀리서 보면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건 보이는데 그 가까이서 어떤지 아세요? 올라갔다. 그 속으면 안 돼.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방금 뽀로로 그 많은 거 찾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멋있어요. 근데 이게 딱 정리하면 멋있어. 목표 설정, 정보 수집, 자가심. 근데 이거 다 사실 아까 그 과정에서 한 거예요. 이게 콘텐츠 기획을 하는 과정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임머신을 돌려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뭘 만드는 거는 그냥 놓고 그리면 되지. 아니 쓰면 되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글 쓰고 읽고 듣고 못하는 누가 있어. 다 하지. 근데 또 창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가 훌륭한 창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과정, 저런 어떤 그 기획에서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들이나 어떤 분석이나 어떤 깊은 사고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런 걸 했니 안 했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어떤 방향이 내가 아니라 나보다도 아까 제가 제 아이를 분석하고 애들이 어떻게 만드는 도와줄까를 고민했던 것처럼 이걸 볼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만든 작품이냐.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볼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내가 만든 걸 누가 볼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모르면
그게 스스로 그냥 혼자 보고 만드는 거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까 봤죠?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트래킹도 이런 거는 제가 27살 때부터 29살 때부터 연구했는데 얼마나 저의 뽕에 차 있었겠습니까? 나는 내가 하면 다 잘할 수 있어. 그때 저는 이걸 내가 보면 재밌을 것 같은 작품 아니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정말 나만 보더라고. TV에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좀 감히 얘기하세요. 모두를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작품을 만들었다. 왜냐면 저는 애니메이션을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재능이 없나?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스텝들을 대부분 다 힘든 그다음에 옛날에 야근하고 결국에는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그랬던 사장님은 진짜 회사를 접었고 그리고 그거 틀었던 방송사는 시청률이 안 나와서 광고식이 별로 안 좋았었고 그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는 뭐 애니메이션 때 3D 붐이라고 해서 다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했더니 누구는 잘 됐는데 얘는 날려. 아마 그리고 분명히 제 친구를 언급도 못했지만 그걸 TV에서 봤던 애들은 뭐야 이게 재미없어. 다른 거 별로겠지. 아무도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제일 아이러니한 문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집에 안 갔어요. 가장 노력했던 때 모든 걸 가능했어요. 근데 뭐가 달랐던 거지? 다른 거겠고 만들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적용을 했다. 똑같은 창작을 했지만 그게 결과가 달라져. 아무도 기억 못하는 작품, 손 아무도 안 들고 있는데 얘기해서 다 알고 있는 작품, 이게 똑같은 사람이 만들었고 심지어 더 열심히 했다니까. 제가 제일 열심히 했을 때요 진짜. 거의 잠도 안 자고 오면 회사에 살았어.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거 이제부터는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진짜 제 진솔한 얘기 좀 드린 거고 이제는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생각을 해봤지. 이제 분석을 좀 해봤어. 나 스스로 그 과정 복귀하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라고 했더니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잖아요. 뭐 누굴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떤 즐거움을 좋아야지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좀 제가 만드는 과정, 타이어든 여러 가지 만드는 과정에서 느꼈던 걸 정확을 해봤더니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고요. 제가 약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컨셉충이랑 그리고 3C 뭐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즐거움을 세 가지로 정했대. 3C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이 마케팅에도 3C가 있긴 한데 그거는 다른 3C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죠? 영어로 한번 쫙 보실게요. 컨센트레이트 컨센트 뭐죠 이게? 집중의 즐거움입니다. 집중의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몰입이죠. 몰입이라는 게 훨씬 낫겠다. 몰입의 즐거움.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되게 화제가 됐던 무대인데 뽀로님을 영접하는 아이들을 모습해가지고 그 TV 앞에 앉아서 넋이 나가 있는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밈처럼 돈 때도 있었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나라에서 한 아이가 사실 애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 생겼는데 주전자에 몸이 빠진 거예요. 이런 주전자에 몸이 끼어가지고 애가 거기 왜 들어가? 도대체 왜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거기 들어가가지고 빼지도 못하게 움직일수록 막 살을 파고드는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부모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119를 불렀는데 올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애들이 근데 안 움직여요. 난리를 치겠지. 뽀로를 틀었대요. 119 아저씨가 올 때까지 단 1cm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얘기가 실제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몰입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몰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예를 들면 연애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내 친구를 사귀고 싶어. 같은 반 새학기가 됐는데 저 친구가 친해지고 싶어.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몰입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몰입하게 만들지 못하면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이 몰입하게 만들면 되게 방법도 다양하고 타깃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한 좀 극단적인 예지만 영화관에 깜깜한 영화관에 왜 그래서 깜깜한 영화관에 곡성을 딱 틀어놓고 아이들을 곡성 완전 영화 곡성 김웅진 감독 곡성을 틀어놓고 아이들을 딱 넣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5살 6살짜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하는 정도일까요? 난리가 날걸요. 아마 막 울고 막 일단 불 꺼진 순간부터 걔네들은 뭐 지금 살려주세요! 거의 살려주세요. 나왔더니 귀신 나오고 그렇게 심지어 귀신 나와 영화에서 막 난리가 날 거야. 제발 내보내 달라고. 제발. 근데 우리 딱 들어가서 곡성 딱 틀어주면 아마 2시간 3시간 엄청 재밌게 볼 거야. 그 극장 나와서도 얘기할 거예요. 그거 귀신 아니어서 달라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극장에다가 뽀로로 탁 틀어놓고 저 같은 아저씨들 딱 넣잖아요. 어떻게 될 거예요? 네, 한 분 지나면 여기서 다 잡니다. 예, 달라요. 전 지금도 극장에 오면 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몰입시키는 시나리오부터 캐릭터부터 플롯부터 다 달라요. 그냥 뭐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냥 얘기를 드리면 아이들은 저 반복과 패턴화에 굉장히 잘 몰입합니다. 근데 그 성인들은 의외성, 반전 이런 것도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뭐좀 집중해주고 두 번째 뭐죠? 콜렉트 수식해주고 있어. 뭔가 내가 몰입하면 거기 빠져들면 그냥 뭘 하고 싶냐면 뭔가를 갖고 싶어. 그거에 대한 포켓몬 좋아하면 일단 몬스터볼 뭐 포켓몬 다 갖고 싶어. 내가 뭐 BTS 좋아하면 노래에 빠졌어. 우연히 다 치였어. 그래서 치였어. 그럼 그 듣는 걸로 끝나지 않아. 그 공연장 가서 막 도쿄를 가고 막 파리를 가. 거기서 하는 공연에서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대. 비행기 타고 가. 돈을 막 써. 그게 수입이 되죠. 저희는 이런 굿즈 사업이나 이런 라이센스 사업을 돈 버는 거긴 해요. 돈을 버는 거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수직의 즐거움을 주는 거다. 수직의 즐거움을 주는 거다. 아이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갖게 만들어줘. 그리고 돈을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수익이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런 아니고 저는 수집할 거리, 모을 거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은 뭐죠? 교류, 커뮤니케이트, 교류해줘. 내가 빠졌어. BTS에 빠졌어. 최근에 뭐가 있지? 비밀의 칼에 빠졌어. 내가 막 굿즈를 사러 모으기 시작했어. 거기서 끝나?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요. 아니면 찾아봅니다.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같이 나 참 좋아하는 애가 있어. 괜히 왠지 말 걸고 싶어. 왠지 날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실제 그래요. 얘네들은 이 전날까지만 이 옷을 서로 우연히 같은 옷을 입고 나고 전날까지만 해도 이 병아리반에서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었어. 근데 오늘 우연히 아침에 유치원 딱 왔는데 너도? 갑자기 얘가 달라고요. 쟤도 꿀로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하는데 쟤게 나쁜 만은 아닌 것 같은 걸?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류. 심지어 이건 나이도 초월해요. 애가 막 뽀로로 보고 있어. 근데 아빠가 그냥 잔소리 치네. 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근데 갑자기 오늘 루피가 루피를 보네. 아빠 루피를 알아? 너 루피라고 뭐야? 아빠가 진짜 친하게 이것도 초월. 심지어 얘네들은 현실과 가상에 대한 경계가 뚜렷해요. 흐려요. 칭찬 줄 알아요. 칭찬 줄 알아요. 울어요. 막 눈물을 서로 눈 잡아주이소. 그럼 하면서 울어요. 줄 서서 쌓이나. 진짜인가요? 생각해봐. 내 TV에서 보던 애를 진짜 실제 만났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아. 이런 교육도. 자, 이 세 가지 즐거움이 제가 느꼈던, 제가 이제 깨달은 히트하는 작품들, 갖고 있는 즐거움을 주는 작품들이 주는 즐거움인데, 잘 보면 이 세 가지가 누군가의 좀 특성과 닮아있지 않나. 흔히 우리가 오타쿠라고 어렸을 적에 누구나 다 갖고 있었던 원초적인 문화인데, 어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아했던 것들을
쪽팔린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버리고 하게 되는데 이거를 숨기지 않고 꾸준히 즐기는 사람. 있잖아, 좋아하는 거, 덕통사고라 그러잖아. 나 이렇게 이제 뭐에 빠졌어, 너무 좋아, 재밌어. 그걸 사 모으기 시작해. 그리고 심지어 그다음부터는 그걸 막 좋아하는 애들 같이 막 교류하고, 교환하고, 이야기하고.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 유아용을 만들면 깨달았지만 세대를 초월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제가 만든 작품들에 저런 즐거움들이 꼭 투영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 이렇게 정리하면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일단 찾아서 몰두하고 거기 몰입하고 그걸 이제 집대성하고 그걸 이제 열심히 이제 나누면 저는 그 삶이 굉장히 아주 행복한 가득 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걸 이제 어쩌다 보니까 한 가지를 지금 애니메이션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한 가지밖에 안 했다고 했는데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일을 딴 일을 안 하고 그 일만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뭔가를 되게 집대성하게 돼서 뭔가를 강의까지 할 수 있는 게 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일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런 계획을 저는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냥 난 한 가지 일을 열심히 몰입해서 했을 뿐이다. 근데 그랬더니 저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건 마지막으로 하늘 천자가 붙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몇 가지 있는데 천자가 앞에 붙을 때는 어떤 의미로 붙죠?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해서 되게 꼭 맞는 그건 이게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천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뭐죠 이게? 그런 것처럼 마치 너는 태어날 때 이 직업을 해야 될 운명처럼 갖고 태어난 사람처럼 이 직업을 너한테 딱 맞아라는 직업, 딱 맞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잘 맞는 직업을 가졌을 때 이건 천직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뭐죠? 선생님이면서 니네들은 뭐 친구든 뭐 연인이든 뭐 부부든 정말 마치 하늘에서 지어진 인연처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천자가 보는 거는 천성 같은 것처럼 내가 고를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천직, 선생님 이 직업과 인연은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성격은 뭐 내가 부모님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 태어났을 때부터 고를 수 없지만 직업과 사람은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한테 꼭 맞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찾아야 돼요. 찾으려면 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많이 보고 많이 본다는 거야. 일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 뭐 애니메이션인데 내가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면 해봐요 그냥. 디자인도 해보고 콘티도 해보고 시나리오도 써보고 제작도 해보고 그중에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걸 하면 돼. 안 해보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게임도 해볼 수 있고 다른 것도 일단 해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 한 사람만 만나서는 절대 좋은 나한테 맞는 사람 만나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봐야 나한테 맞는 사람을 알 수 있다.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다 많이 만나봐야 저기서 딱 지나갔는데 저 사람은 나랑 잘 맞아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내가 평생 한 사람밖에 안 만나봤거나 한 사람 안 만나봤는데 어떻게 알아? 많이 만나고 결국에 내게 꼭 맞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해봐서 찾았다면 그거에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컨센트를 몰두하고 그리고 그걸 집대성하고 이렇게 좀 나눈다면 여러분도 아마 진짜 좋아하는 일에서 그냥 시작했을 뿐인데 삶 자체가 되게 행복한 삶이 되는 마법을 경험할 거라는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